3번에서 1번의 오답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중학교 때 보는 물체의 운동의 빠르기를 결정할 때 우리가 쓰는 건 다중성강 사진기라는 거예요. 연속 촬영하는 거. 근데 얘는 시간 기록계라는 겁니다. 시간 기록계와 다중성강 사진기는 좀 달라. 다중성강 사진기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는 연속 카메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공이 자유낙하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한 필름 안에 다 찍혀. 그래서 맨 처음에 공의 위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모습이 됐어. 실사로 찍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시간 기록계야. 시간 기록계는 뭐냐면 이렇게 책상 위에 미니카가 있는데 미니카 똥꼬에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말려있는 종이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서 펜이 내려와 이 종이에 점 찍어. 1초에 60번 내려와서 따르르르 됐어. 점을 찍는 경우들도 있어. 되겠니?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점 찍었다? 근데 미니카는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미니카는 여기 온다? 그러면 얘가 오면서 두루마리 휴지 풀었다? 그치? 그러면 처음에 찍은 점을 끌고 온다? 그 다음에 새로 여기에 새로운 점이 찍힌다? 되겠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타점을 보면 미니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찍힌 점이 몇 번 점이겠니?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첫 번째 찍은 첫 점이라는 얘기야. 됐어?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되겠어? 시간 기록계는요. 물체의 운동 방향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첫 점인데 다중성강 사진기는 얘가 이렇게 낙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첫 점은 얘죠. 그래서 첫 점의 위치를 보는 방법이 정반대예요. 다중성강 사진기와 시간 기록계에서 첫 점을 보는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근데 얘는 시간 기록계라고 첫 줄에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첫 점을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초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요. 첫 점에서 보면 간격이 점점 뭐 해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록계 보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1번이라는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얘하고 우리가 중학교 때 쓰는 요 그림은 초점을 보는 방법이 다르다. 그것만 기억. 됐죠? 자, 이번 보시면 다음 그래프는 1200m 오래 달리기 한 사람들 ABC의 운동을 나타낸 건데 그 중에서 잘못된 거 찾아봐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요 모두 다 1200m를 달렸습니다. 간거리 똑같아. 근데 걸린 시간만 달라. 시간이 많이 걸린 애가 느린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2번 보시면 C의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르다. 그럴 수 없죠. C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평균 속력은 가장 느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번 보기 중에서 질문. 2번에 1, 2, 3, 4, 5번 중에서 저 이거 생각했었는데 이거 왜 틀릴까요? 없어요. 2번 해결하겠어요? 네. 자, 3번 틀린 사람 손.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들 힘은 크게 둘로 나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리는 안 했죠. 힘은요 반드시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할 수 있는 힘과 접촉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 입시에서 맨날 물어보는 겁니다. 되겠어? 반드시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 나 하나 물어보자.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힘 몇 개 있게? 1학년 빨리 얘기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힘. 넌 아직 안 배웠니? 뭐 있어? 뭐라고? 부력, 중력, 마찰력. 중일 안 나왔어? 있어? 탄성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어? 거기에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정기력과 자기력을 못해서 6개가 되는 것 뿐이야. 되겠어? 자, 그럼 이 6개의 힘 중에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3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3개, 요거거든요. 물론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네, 탄성력 반드시 요수철을 잡고 당겨야 되거든요. 탄성력도 그렇죠. 마찰력은 바닥에 붙어 있어야만 작용합니다. 하나 더.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만 무력을 받습니다.
됐냐?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 그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거 입시에서. 되겠니?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힘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분리해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배웠고요.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중 5번이 그래서 전기력에 해당되는 문제, 중학교 2학년 요번 내신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기를 두 고무 풍선을 가까이 했었는데 서로 당연히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는 청력 작용하죠. 선생님이 요번에 너네 휴방하는 동안 내신 반을 들어갔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아이가 있었어. 웃겨? 그 아이 되게 진지했어. 상암 중간이야. 깜놀했어. 생긴 거 열나 예뻐. 깜놀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얘야 같은 극끼리 미는 게 맞아 라고 제가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욕은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5번에 고무 풍선이 뛰는 전기의 양이 적을수록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가 아니고 전기력은 작용하는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세죠. 전기력 구하는 식 F는 불러 R 제곱분의 뭐였냐? 크 기억나? 실제로 A는 플러스 4쿨롱을 띄고요. B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띄고요. 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서로 반대극이니까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럼 나는 모르죠. A가 더 센 힘을 받냐? B가 더 센 힘을 받냐? 같은 극의 힘이 작용하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전하량이 크다고 해서 더 센 힘을 받거나 주지 않습니다. 둘이 주고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똑같다. 작용 반작용이다. 그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R 제곱분의 크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2m니까 2의 제곱분의 K는 전기력 구하는 쿨롱 상수 그냥 K라고 쓸게요. A와 B는 4 곱하기 2 이렇죠. 근데 얘네들의 전하량이 4하고 2가 아니고 2배씩 큰 8하고 4라면 전기력의 크기는 2배 더 커지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셀수록 얘네들이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세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양이 적을수록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라는 5번 보기는 틀렸다고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6번 자기력에 대한 설명으로요. 잘못된 거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 또한 그렇죠.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죠. 되겠냐? 6번 자석의 같은 극 사이에는 인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가 생깁니까? 청력 생기죠. 그러면서 꼬매가 기억나니? 자석은 아무리 쪼개도 두 개의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 이때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자기력선으로 나타낼 거다. 맞아? 자기력선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자기력선 그릴 때 무슨 극에서 무슨 극?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작용하죠. 됐어? 근데 자기력은요 내부에도 작용한다. 그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외부의 자기장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다. 기억나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 힘이 넓을수록 약한 힘이다 라고 하는 자석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력선을 그려. 그랬을 때 똑같은 자석이라도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센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많이 그려진 게 센 자석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일정한 면적 안에 자기력선 수가 몇 개 있냐? 요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선속의 개수.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시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 생겨. 요번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내신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겨.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없죠. 이건 자석에서 구하는 거니까.
어디가 보여요? R분의 KI로 구하면 돼.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K고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내가 나침판을 놓습니다. 이때 나침판에 자침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면 당연히 2분의 자기장 구하는 자기장 상수에다가 전류의 세기는 2A면 2A 이렇게 느끼죠.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세기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기장을 구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저 13번으로 먼저 갈게요. 어떻게 이렇게 싸그리 완벽하게 틀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중학교 때는 방향만 알면 돼.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이것만 알면 되는데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는 그 방향으로 얼마나 센 자기장이 생겨라는 계산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3번 문제인데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두 개가 있어. 위에 있는 도선을 편의상 A라고 할 거예요. 10A의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선 B라고 할게요. 20A의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대요. 그랬을 때 P라는 지점은 A라는 도선으로부터 10cm 떨어져 있는 곳, 여기를 P라고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도선 사이에 5cm씩 나눴을 때 이 지점을 Q라고 할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P점의 자기장은 A도 만들고 B도 만드니까 이걸 합성해야 진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구할 수 있어. 이 얘기였어요. 그쵸? 자, A 도선에선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기억나죠?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됐어?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라 부드럽게 감아보면 돼. 그 중에서 A의 입장에서 P는 위쪽이니까 나오는 방향이야. 맞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A는 P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B도요. B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전류 흐르니까 저기 위에 있는 아이 보세요. 똑같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듭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왜 틀렸는지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 우리요.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인데 이거 거리다니까 뭐죠? 표준 단위? 미터인데 미터로 드셨습니까? 이 개놈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10cm니까 0.1로 넣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구할 때 쓰는 자기장 상수요. 직선 도선에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K 대신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라고 거기에 예쁘게 나와 있어요. 상수값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A라는 도선의 전류가 10A 흐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나 나옵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의 자기장이 만들어져. 맞냐? 이해죠? 자, 얘도 보시면요. B로부터 P까지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0cm예요. 그래서 0.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0A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얘도 나오는 방향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가 맞죠. 그럼 합성하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하니까 나오는 방향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야 이렇게 간다고요. 되겠어요. 틀린 이유를 배워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당장 수능 보러 가거나 내신 보러 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때까지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건데 자, A의 입장에서는 Q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B 도선이 만든 Q에서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얘네들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됐죠? 자, A로부터 Q까지는 5cm 떨어져 있으니까 0.05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 요거죠. 자, B는요. 0.05분의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0. 요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오는 방향으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나오는데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연습이 아직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생소하지는 않아요. 들어는 보셨거든요. 되겠죠? 자, 이것과 같은 맥락이 12번이었습니다. 방향 설정하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제가 할까요? 빨리 이게 질문 있는 사람. 이 정도인데.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은요, 여러분들, 네, 실제로 자기장이 바뀌면 유도전류 흘러 라고 하는 거죠. 그림과 같이 4테슬라의 자기장에 10cm의 디귿자 도선을 놓고요. A, B를 3cm, 3m/초의 속력으로 잡아당길게 라고 하면 이 도선에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었는데 얘를 땡겨. 그래서 일로 와. 그러면 이 닫혀있는 도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4개밖에 없다가 땡기니까 8개 됐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 그거 좋아 싫어? 싫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 싫으니까 얘는 스스로 어느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 흐르게 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전자기 유도. 맞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는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감아보시면 알겠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이 막대에서 전류는 아래에서 위 방향, 다시 말해 B에서 A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A, B에 유도된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요. 패러데이 법칙이죠. 전압은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코일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에 비례하는 만큼 유도전압 생겨. 이 전압을 고등학교 때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 이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는요. 변화의 반대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야. 우리 방향 설정했으니까 마이너스도 의미 없어요. 방향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한 번 감은 닫힌 코일. 그쵸? 그러니까 얘 1입니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 유도 전압은 시간 동안에 됐어.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를 나누면 된다. 근데 얘는 실제로 이 안에 자기장 4테슬라라는 자기장의 세기는 안 바뀝니다. 실제로 바뀌는 건 당겨서 면적이 바뀌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인데 시간에 따라 면적이 바뀌어요. 자, 면적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겼을 때 요만큼의 면적에서 이만큼의 면적으로 면적 변화량 요만큼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 어떻게 구해요? 그건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당기는 속도가 V고 시간이 T니까 당겨간 거리는 VT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적 변화량은 보시는 것처럼 VT, L이죠. 근데 보이세요? 여기 T가 날아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도선을 잡아당길 때 유도 전압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브라보콘이다. 이렇게 외워있어요. 브라보콘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게 유도 전압 구하는 식이다. 아니냐? 모대원 병신이야. 브라보콘 알겠냐? 네. 자, 그래서 전압은요. 자기장에다가 도선의 길이에다가 도선을 잡아당긴 속력을 곱한 만큼 유도전압 생겨? 이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브라보콘으로 외웁니다.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4테슬라고요. 도선의 길이는 10cm니까 0.1m 넘나 확인! 그리고 잡아당긴 속력은 3이니까 3. 되겠냐? 그래서 계산하시면 1.2V의 전압 흘러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전압 구해놨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저항이 얼마냐면 15mm래요.
그러면 이 두 손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니? 당연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오음의 법칙. V는 IR. 설마 여기까지 구해놓고 틀릴 이유는 없겠죠. 전압이 1.2V고요. 저항은 10Ω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류는 0.12A겠죠. 되겠어?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13번, 14번은 수능에도 그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 전기와 관련이 있는 거 옆에 보시면 2페이지에 7번 문제요. 7번 틀린 사람 손? 설명할 필요 없는데요. 네. 자, 8번 설명 필요한 사람. 9번. 10번. 자, 10번 보시면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에서 레벨 1 문제였어요. 자, 바닥에 마찰이 없는 곳에 3kg와 4kg짜리 물체를 놓고 21N의 힘으로 한꺼번에 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와 B가 있는데 이 새끼 3kg, 이 새끼 4kg. 자, 내가 여기서 21N의 힘으로 밀어요. 그랬을 때 얘는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이때 힘은 질량비만큼 나눠 쓰고 간다. 기억나요? 그렇죠? 질량비가 3대 4니까 힘도 3대 4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쓴 힘이 9N, B가 쓴 힘이 12N. 그래서 합쳐서 21N의 알짜 힘을 나눠 쓴 겁니다. 알겠어? 이 얘기 한 거죠. 그러니 이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9N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사실은 B가 A를 민 힘이 얼마냐?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A를 민 힘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12. 네. B가 A를 밀었다. 이거의 반작용. 물론 A가 누구를? B를 민 거죠. 그래서 내가 A를 밀면 A는 자기의 필요한 힘을 뺀 나머지 힘을 B를 미는데 써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12N. 알겠습니까? 요거 훨씬 더 많이 먹는 건 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질문인 사람. 11번에 1, 2 다 됩니까? 괜찮아요? 네. 마지막 15번입니다. 15번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파동의 불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공기에서 반원통 모양의 물질 A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빛은 핀 1에서 5를 지나 핀 2로 그은 선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가는 경로를 화살표로 그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칸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여기서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꼬맹아 모른 종이 세 칸입니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요거 세 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몇 칸입니까? 요거 몇 칸입니까? 대략 두 칸이죠? 두 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략 얼마일까요? 세 칸? 하나, 둘, 셋, 3.5. 요 정도 되지 않나? 요런 느낌인가요? 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각도가 입사각이에요? 요 각도가 굴절각이에요? 누가 높아요? 입사각이 높죠?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달되는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거 각도 60, 이거 각도 30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긴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 매질에 전달되는 속력이 뭐하다 얘들아? 빠르다. 빠른
각도가 더 커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건 공기, 이건 물질 A, 요겁니다. 자, 물질 A에서의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의 속력의 2분의 1입니까? 라고 하면 속력이 절반으로 바뀌려면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사인 값이. 여기 사인 세타 1, 여기 사인 세타 2. 그래서 너네 기억나? 공기에서 A 매질로 갔어요. 공기에서 A 매질로 갔어요. 공기에서 A 매질로 갔을 때 불전율은 두 매질 간의 속력의 비율과 같고요. 기억나? 파장의 비율과 같고요.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습니다. 요거 얘기하자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요 각도가 60이고 요 각도가 내가 사인이면 뭐분의 뭐니? 이거 딱 이렇게 잘랐을 때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지. 뭐분의 뭐야? 빗변분의. 빗변분의 뭐냐? 높이. 그럼 높이니까 요거지. 되겠어? 빗변분의 높이 하시라는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 하시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물질 A에서의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의 2분의 1배입니까? 속력이 절반으로 줄였습니까? 절반으로 줄었어? 야, 이거 빗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저기 3.5였어요. 3.5 아니야 이거? 3.5였어요. 4야? 안 보여서 나도 3.5일 것 같지? 네. 네. 그러면 이거요. 이거 빗변의 길이야. 눈에 피타 성질 알지?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인 거 알지? 그러면 3, 3은 9, 3, 3은 9, 18 루트. 되겠어? 그래서 얘는 루트 18분의 얼마? 3 이후요. 얘는요. 계산하시면 되죠. 그게 2배가 되는지 보면 되는 거죠. 되겠냐? 이렇게 비교해보면 된다. 자,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요. PQ와 RS의 값이 커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보면 입사각을 크게 하려면 얘 이렇게 해야죠. 그럼 이거 뭡니까? 여기 길어지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입사각이 더 크게 하면 RS분의 PQ 값의 비율이 더 커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율은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죠. 알겠어? 이 각도의 비율은 항상 일정해야죠. 맞냐? 네. 이게 커진다고 해서 이게 커지면서 요거 늘어난 비율과 요거 늘어난 비율이 같아요. 이게 2배 늘어나면 이것도 2배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체 비율이 일정하죠. 그게 불조율이죠. 3번. 빛이 물질 A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임계각의 사인 값이 3분의 2다 라고 하는 거. 알겠어? 임계각의 크기가 3분의 2니?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임계각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불조율이 혹시 나와 있나요? 없죠. 그냥 이 그림으로 하는 거죠. 산수 계산이 대단히 더럽네요. 자,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냐?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쐈을 때 굴절각이 더 커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느린 매질, 빠른 매질. 느린 매질에서 각도를 더 크게 하면 빠른 매질에서의 각도도 같이 커져. 그랬을 때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우리 뭐라 그러나? 임계각. 맞아? 그러면 느린 매질 쪽에 생긴 각도가 임계각. 빠른 매질 쪽에 생긴 각도는 굴절각이 90도. 그러면 이게 90이면 얼마? 1. 됐죠? 네. 자, 이게 1입니다. 그래서 임계각분의 1 값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속력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속력의 비율을 보시면
그 속력의 비율은요, 여기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시간 동안에 튕겨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얘네들의 굴절률의 비율이 무슨 값이냐면 사실 길이 비율이 굴절률 비율이에요. 길이 비율. 알겠어? 네. 그래서 요거 몇 칸? 2칸. 요거 몇 칸? 3칸. 되겠냐? 이 길이 비율이 굴절률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2칸 가는 동안 얘는 3칸 가 이 뜻입니다. 알겠냐?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네. 임계각의 값은 이거는 2분의 3이니까 임계각의 크기는 3분의 2예요. 이렇게 간다. 이해되겠어?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역학부터 시작해서 전기, 파동을 한번 쭉 보여줬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돼? 대충 생각? 되겠어?